지금부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MIT 도시계획 석사 그리고 MIT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를 받으셨고요. 현재 도시과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구원 원장이시고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어반 사이언스의 편집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스마트 도시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강명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목이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건설 비전 포럼 웹사이트를 보니까 지향하는 바가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기술적인거나 이런 거는 아마 이제 이미 다 갖추신 그 이상으로 갖추신 것 같고,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것 추가로 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건설 산업의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시작은 아시겠지만 사실 건설 산업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특별함을 세상은 모르고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본인도 모르고 세상은 더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예시 같은 거를 한두 개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21세기하고도 이제 22년, 23년을 향해 가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키워드 이제 리더십이라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진을 제가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진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연배가 계신 분들은 서울에 60년대 이제 물을 얻는 방법 그래가지고 저게 대수냐, 또는 이거를 요즘날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상하수도로 다 하죠. 그래서 저게 대수지? 근데 사실 이것이 없었으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발전했다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저 위에 보면 이제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요게 사실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버드 교수인 아마티아 센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얘기하면서 이제 저게 요즘은 거의 이제 발전한다는 게 뭐냐를 이제 정의하는데 이제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제 살려면 물은 필요하죠. 이제 먹으려고도 필요하고 씻어야 되고 이제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1인당 대략 평균 1인당 한 200리터의 물을 쓰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먹고 씻고 하는 것에. 근데 그러면 보통 이제 한 가정이죠. 이제 한 집, 그래서 4, 5인이면 이제 700에서 1000리터 정도가 필요해요. 요즘 정도로 물을 쓴다면, 목욕 매일 하고 세수하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계속 깃는다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한 3사람이 하루 종일 물만 날라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이 물 깃는 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속박이라고 합니다. 속박. 구속이라고도 하죠. 묶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뭘 못하냐? 어떤 우리가 교육받는 거, 반도체를 교육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냥 생존하려면 끊임없이 물만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조금 딴 얘기를 하면 개도국에 가서도 이걸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를 젖었다 못 가요. 왜냐하면 학교 가다가 물 없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속박. 그래서 이제 발전한다는 게 그런 비자유 또는 이제 속박에서 점점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그거를 이제 발전한다라고 표현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늘어나는 게 발전이기도 하고, 또 발전한다는 건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발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서 자유로워진 시간을 갖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죠. 컴퓨터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영화도 만들 수도 있고, 음악도 하루 종일 음악하려고 음악도 할 수가 있어지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첫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윤이 발전이 이런 게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인데 이제 요 샌이 주장하면서 굉장히 좀 쉬워진 부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막 너무 이상과 뭐 이런 관념으로 흘러가니까 그냥 현실에서 그런 비자유 또는 속박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자유가 늘어나면 그게 곧 발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해나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 것이 이제 굉장히 크게 감흥을 얻은 거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이상 사회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막 정의해 놓고 막 그걸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유의 정도 늘어나는 게 발전이고 그런 게 있어야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동일한 언어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제 건설이라는 거 소위 뭐 토목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없었으면 사실 이제 발전 자체가 시작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또 그걸 달성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제 역할이 있는데요. 공적 공간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퍼블릭 렐룸이라고 그래가지고 삶의 질을 창조 그리고 이제 계속 가져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북촌에 있는 개동 이제 중앙고등학교 개동길이라고 하는 이제 길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이제 암스테르담의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이제 옛 시장입니다. 이제 카위프라고 하는 시장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건설이나 이제 건축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거 지은 것에서 끝이 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게 특별한 게 뭐냐면 오래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른 재화랑 다른 거 예를 들어 옷이다. 그러면은 옷이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치울 수도 있고 창고에다 묻어놓을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어요. 숨길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냥 거기 있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다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요거를 형성하는 이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공공 공간이죠.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의미적으로 하면 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공적인 삶이기도 하고 공적 공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건축물이 지어진 거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전체로서는 공적 공간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이것이 뭐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디 갔을 때 뭐 이가 뭐 도시가 뭐 괜찮다 뭐 재밌다 하는 것을 사실은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공식용어로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건물 한 게 아니라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의도했다고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주는 영향이 일단 커요.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크고 그리고 또 하나가 꽤 오랫동안 뭐 30년, 40년 뭐 요즘 이제 선진국 같으면 70년, 100년 이것도 이제 100년 전에 시작돼서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앞으로 지금 무언가를 만든다면 사실은 그 의미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라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이제 주택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뭐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1인 가구다 뭐 이런 거니까 뭐 그거에 맞는 뭐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대부분 나오는 게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제가 이제 심의 같은 걸 가보면 적지 않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대부분 갖고 오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뭐 몇 평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다닥다닥 해놓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 100여 년 전에 뉴욕이나 이런 뭐 그 전에 가면 로마에서도 이거 슬럼 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하지. 근데 이거 뭐 벌써 얘도 뭐 한 7, 80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택하고 선호는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구별을 안 해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마켓이죠. 소비자 이런 거. 구별을 안 합니다. 선택이랑 선호는 구별 안 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는 건 그걸 좋아서 또는 우리가 알듯이 어쩔 수 없어서라는 것도 자관 선택이고 그거랑 저거랑 똑같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길게 보고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진짜 바랬나?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젊은 사람들이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를 남자를 그렇게 싫어하나? 뭐 같이 있고 싶지 않나 하나?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또는 그 젊은 친구들이 진짜로 난 아이가 싫어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못 한다가 더 맞는 거죠.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 보면 이제 주거비 부담 또는 그 도시 환경, 애들 키우는 데 대한 위험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두렵고 무서운 거지. 그걸 내가 싫어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 선택에 맞게끔 하면 된다라는 또는 그게 시장의 신호 아니냐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는 이제 1차원적인 이제 시장의 논리고요. 그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가? 뭐 5년 뒤, 10년 뒤. 건설이면 기본적으로 30년이죠. 만들면 30년이니까. 또는 뭐 우리의 다음 세대한테 그게 바라는 건가? 그게 바람직한가? 이제 그런 거는 별도의 질문을 아니 뭐 이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하지만 한 번쯤은 그래도 때가 되면 상기를 해봄. 뭐 지금이면 탐이 좋죠. 연말 연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우리가 지금 이게 바라는 것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주택 얘기도 아마 여기 계신 연배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어느 한때는 큰 예를 들어 아파트로 하면 큰 아파트 말고 대형 평수죠. 작은 평수 많이 짓고 싶은데 대형도 좀 섞어 넣으라고 해서 뭐 불평을 하셨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 반대도 있었어요. 대형을 막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소형도 섞어 넣으라 해가지고 또 그가 또 불만이었던 시절도 겪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장사돼서 돈 된다는 걸로 채워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도 함께 볼 것인가. 요거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국토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도 왜냐하면 건설 산업은 특별하니까 30년, 50년, 100년을 영향을 미칠 거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것만 플러스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주택 얘기의 연장선에서 이제 주택과 주거에 대한 이제 좀 구별을 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A, O, B가 아니고요. 구별을 일단 좀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는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랑 이쪽은 뭐 엄마 유능하고 뭐 잘 됐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사실은 고립되어 살 수도 없고요. 고립되어 살고 있지도 않아요. 누군가랑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농사 안 짓는데 농산물을 얻고 있고요. 옷을 안 만드는데 옷을 구하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동신도 안 했는데 누군가 제가 차를 안 만드는데 차를 만들어 주죠. 뭐 옛날 같으면 다 내 손으로 만들어야죠. 옷도 제가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집도 제가 해야 되지만 지금은 다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매일같이 우리가 뭔가 음식도 먹고 있고 물도 마시고 있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만남도 해야 되고 뭐 산책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마치 모든 게 그 안에서 혼자 다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모른다죠. 그러니까 이제 니글렉트를 하는 거죠. 무시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1번, 2번이 깨끗한 물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소변과 하수입니다. 쓰레기. 이거 처리 계속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도국 같은 데 보면 그게 안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또는 여기 연배 계신 분들은 뭐 오래전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면 그게 이렇게 시스템이 없었을 때 주변에서 보이는 현상.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조선 말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뭐 똥밭이었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써 있죠. 또는 파리에 대한 그 기록도 보면 똥밭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그게 왜냐하면 처리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냄새 나서 못 살겠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어줘야만 사람이 거기에서 거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택만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나서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이런 디베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아깝게보는 이제 건축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고요. 구별을 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좀 상기를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근린주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이게 택 하나가 아니라 세트로 요즘은 이제 보행생활권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죠. 뭐 보통 이제 걸어다니는 단위에 뭔가 당연히 상점 이제 우리가 뭔가 물건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학교, 병원, 교통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위한 서비스들 시설들을 포함한 이제 세트로 된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관리해야 되고 필요하다. 사실 이제 그런 필요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조금 더 이제
별도의 이제 그 분파로 이제 확립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있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도시계획 공무원직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이제 건설이랑 이런 도시계획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참 합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뭐 비리와 특혜로 이어져 가지고 만나면 거의 적대적이거나 아니면은 막 이런 식으로 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뭐고 어떤 게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제 협의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여기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주거라면 이제 주거의 관점에서도 이제 보게 될 필요성,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아파트 단지나 단지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단지라는 표현이 여기랑 이제 미국하고 다른 게, 여기는 거의 주택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거기는 말 그대로 이 세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다 구성을 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상을 일단 살고 또 전체 도시 속에서 살 것인가라는 의미인데 이제 다르게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건설 산업이 이제 시민의식이라는 얘기도 표현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특별해서 그래요. 이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런 소모품이나 공산품하고 다르게 거기에 있고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발전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의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얘기 들어요. 사람 이제 좋은 품성이라는 건 이제 좋은 사람인데, 시민은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시민이다, 뭐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무감의 차원의 도덕성이 아니라 이 공동체 다 같이 사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시민 또는 시민의식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건설 산업이라는 것도 이것 자체가 하나의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좀 인지를 하고 어떤 시장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 그 자체를 좀 넘어서서 국토와 도시와 주거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또 이해도 하고 고려도 하고, 제가 바라는 건 그걸 좀 이끌어가는, 그걸 이끌 수 있는 역량과 그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현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도시계획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간단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멕시코시티와 서울의 인구 증가 패턴인데요. 한 200만에서 한 1000만 인구 증가 똑같고요. 대도시권도 비슷합니다.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제3세계 비슷하고요.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되고 있고, 이 현상이 150년 전에 서구 유럽하고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사실은 이 현상이. 그러니까 런던 같은 경우도 한 뭐 200에서 800만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1980년대 말이에요. 100한 2, 30년 전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데, 만들어지는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멕시코시티의 모습입니다. 이게 멕시코에 있는. 그러니까 산 넘고 물건을 계속 이제 사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갖고 있는 세계 탑 타이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산을 너무 많이 깎아먹은 것도 있고, 오염 도시로서도 뭐 이제 탑에 들고, 체증, 그러다 보니 경제적 비효율, 뭐 사회적 불평등의 탑이고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세계적인 기준을 봤을 때 서울은 굉장히 좋은 도시의 또 탑의 꼴등이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들이 다 그래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사실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산 쪽에서 찍은 거죠. 북한산에서 찍은 거니까 저희는 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있으니까 뭐 빌딩이고 아스팔트고 콘크리트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서울만 해도 총 600제곱킬로미터 중에 400제곱킬로미터만 쓰고 200은 보존했어요. 소위 말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이 안에 그 1000만 명이 다 모여 살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연,
특히 토지 보존 이것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꽤 퍼포먼스가 좋고 뭐 교통도 1,000만 명의 인구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경제 효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멕시코 시티 같으면 아직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이거를 전원도시라는 이름으로 가든시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 홈, 마이 카 뭐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산 옆에 뭐 공기 좋고, 근데 이거를 도시로 이제 환산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고립돼서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딘가에서 음식을 구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도시 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대중교통 못 들어갑니다. 이 밀도면 못 들어가요. 이거는 뭐 그 버스 한 대 뭐 두세 명만 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체증이고 오염이고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 순간 그 도시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가 않아요. 친환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순간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이런 것이지, 이게 1, 2년 뒤에 여기 또 개발할 거거든요. 여기 또 개발하고. 왜냐하면 그걸 왜 하냐면 이렇게 된 걸 알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 걸 알고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어디 가서 뭐 음식이라도 구하고 뭐 학교라도 보내고 뭐 직장이라도 가려면 2시간씩 가야 된다고 하고 다 차 타고 다니고 막 매연 뿜어내고, 그러니까 저렇게 만드는 순간 도시적 퍼포먼스 결과물이 저렇게 된다라는 게 연결이 돼 있는 건,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렇게 막 컴팩트하게 한 게 뭐 굉장히 쉽게 우연히 아니면 뭐 어쩌다가 된 걸로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초기 상황은 되게 비슷합니다. 저희도 뭐 산으로도 올라가고, 이건 이제 수유 미화 쪽인데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계속 확장을 했었어요.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을 짰죠. 60년대에 나온 처음 제1 서울 도시계획 보면 기존 도심이고 이 당시 기준으로 250만인데 500만 될 것 같으니 2배가 될 거니 한 2배까지는 쓰고 그 다음엔 이제 그린벨트로 묶고 한다, 이런 어떤 원칙들. 그 다음에 이걸 새로 만드는 것도 그냥 평평하게 하지 말고 거기에 또한 컴팩트하게 집중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강남. 그 당시에는 영동신시가지입니다. 이름이. 강남, 뭐 천호, 청량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강남 60만 명짜리예요. 80만 명, 망우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분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분당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당 일산급.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분당 일산 같은 급을 7개를 넣어가지고 그게 40만이면 그게 한 300만을 수용하는 거거든요. 250만, 300만. 그래서 이제 집어넣는 방식. 사실 이게 이제 하워드의 전원도시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중간에 중점을 둬가지고 거기에 집중시키고 거점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그게 전원도시의 주 아이디어거든요. 저희는 전원도시 하면 안에 이렇게 막 해서 낮게 깔린 저밀로 오해를 하시는데 책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원도시가 오해된 게 이제 멕시코 시티 같은 데로 간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토지 같은 경우 자연 지역이죠. 저희 자연 지역을 이제 보존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저기죠. 아차산 쪽에서 찍으면 이제 나오는 사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산들이 뭐 산도 뭐 당연히 그렇게 있었나라고 했는데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원래 그랬던 적은 없고요. 조선말 기록에도 한양 주변은 민둥산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제 이것도 사는 거랑 문제 관계가 있습니다. 살려면 일단은 밥해 먹어야 되고 추면은 땔감을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 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베다 쓰는 거죠. 베다가 밥해 먹고, 해다가 땔감하고, 베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집도 짓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한양만 해도 20만 됐다가 이제 뭐 70만, 80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무 베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생존을 하려면. 그래서 다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예로는 이제 북한을 보면 아시죠. 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뭐 치산 녹화 계획 보면 네 가지를 하죠. 그래서 뭐 에너지 대체. 그래서 이제 연탄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석탄은 또 다른 뭐 이슈가 있지만 좌우간 나무 베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지 말라는 것도 물론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살아야 되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임산물 대용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목재 위에 철강, 뭐 벽돌,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해서 나무 없이도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방식들과 이제 도시화 같은 것도 일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낸 거죠. 그리고 요 자체도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게 이미 이렇게 된 상태는 땅이 부스러지기 때문에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 못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져. 그래서 그걸 다져야 되는 일이 먼저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방 사업을 먼저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녹색이었던 것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없었는데 거꾸로 이제 막으로 만들어낸 굉장히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사례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다 건설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서울에 이제 다른 사진인데 이게 도봉산인가 수락산 쪽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찍으면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이건 있고 여기만 개발돼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을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립공원하고 붙어 있는 도시예요. 이런 도시가 또 없습니다. 국립공원은 저 멀리 한 최소 2-3시간 멀리 있는 어딘가에 있는 딴 데가 아니라 이 국립공원이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산 쪽이나 우산 가면 1급수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은 정도의 물이 존재하는 그런 게 공존하는 게 가능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해외 같은 뭐 이건 이제 개도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런데 지금 이제 저런 토지나 자연의 고갈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1분에 축구장 27개씩 없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통계에 가면.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밀어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낼 때 가장 큰 이제 그 딜레마가 뭐냐면 경제 발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큰 집을 원하겠죠. 그다음에 자동차를 원하는 거 굉장히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했지만 받아들인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그린 그로스라는 게 이게 옛날에는 항상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뭔가 발전을 하려면 자연을 희생하거나 자연을 보존하려면 발전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게 어쩌면 통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친환경 점에서 발전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생겼어요. 세계 보도 그게 한국이에요. 발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인당 GDP가 300배 이상 올랐는데 자연도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능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예를 보여준 이제 사례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소비량이 많은데 서울이 이건 이제 외국에 등장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서울의 예입니다. 제가 외국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로 서울은 70년도에 인구 한 500만에서 90년 1000만이 됐는데 인구가 1000만 되고 2배가 됐는데도 개발 면적을 하나도 증가시키지 않고도 잘 담아냈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외국 교과서에 실린.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의 도시계획 경험을 배우겠다라고 오는 이유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어떻게 그걸 만드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테드라고 뭐 동영상 같은 데서도 보면 이걸 소개합니다. 아까 그 얘기를. 이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도시를 잘 만든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고 이미 전 세계에 그 정도는 인지되고 있는 사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이런 건 이제 분당 같은 예인데 이거 옛날에 이제 산이었고 뭐 그 농지였는데 개발해서 아파트 됐다. 이런 걸 갖고 환경 파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맥락을 빼서 그런 건데 맥락이라고 하면 인구가 일단 2천만에서 5천만 늘 때고요. 도시 인구는 5배씩 늘 때였고 아까 보셨다시피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미 있었던 거를 이렇게 모은 거죠. 이렇게 압축적으로 모으고 덕분에 여기 지금 녹색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선택하는 일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 하나의 사진 2개와 그걸 갖고 그 지점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잘못된 비교고요. 더 정확한 비교는 이제 도시 차원에서 비교를 해야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좀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보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시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상호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 그래서 보존하는 거고 이제 개발하는 거고 개발 중에서도 공공 공간이 있고 사유 공간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구별이 이제 진행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예를 보면 이제 시카고 물론 이건 이제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공식 계획은 아니고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된 걸 보면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시카고가 저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막 개발이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 앞으로 향후 100년 후에는 우리가 좀 더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심했다.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일로 왔죠. 여기에서 바로 일로 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뭐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슬금슬금 일로 가려고 해가지고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냥 뭐 했는지 왜 이렇게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슬금슬금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대본 이제 후진국 멕시코 같은 경우가 집들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멀리에 또 만들죠. 그걸 이제 일로 보면 여기 저기에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스럽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개도국에서 하고 후진국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어떤 이제 그런 생각들에 관한 얘기고요. 좀 미시적인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인간적인 척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뭐 배터리 파크나 요즘은 이제 허드슨 야드겠죠. 이게 통으로 개발된 겁니다. 통으로 아시겠지만 한 2km 남짓한 길이의 통으로 한 번에 개발이 된 건데 아마 이렇게 해서 단지형으로 개발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뭐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모로 보면 비슷합니다. 이쪽이 익숙하신 그 지형인데요. 뭐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언뜻 보면 뭐 이 공간이나 뭐 이 공간이나 뭐 건물 있고 나무 있고 뭐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하시는데 가장 큰 공간적인 문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없지만 여기는 지금 이 진한 파란색으로 된 게 공공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특성이 누구나 언제나 24시간 주 7일 365일 접근하고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이 하얀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이게 배터리시카 안에 있는 그 어떤 이제 녹지 공간이죠. 거기에 뭐 관광객인 저거 가도 되고 누구나 가서 노고 눕고 하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녹지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들어눕고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이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불거졌던 뭐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 왔다가 뭐 반성문 쓰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속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 이걸 뭐 그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속성이. 그래서 이 안이 아까 보신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이 계획안에 등장하는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어떤 가두리 돼가지고 울타리 져가지고 내 거야라는 거랑 아니다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도시라는 파브릭이 있고 거기에 올라가는 거지.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 소위 말하는 이제 빗장 단지가 돼버립니다. 빗장의 어떤 성이 되는 거죠, 성이. 근데 그렇게 되면 항상 도시나 국가는 망했었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더 많이 듣는 허드슨 야드도 보면 이걸 보면 뭐 건물 있고 녹지 있고 이러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저희도 단지하면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 공간적 속성이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공간인지 사적 공간인지 또는 배타적인 공간인지 폐쇄되고 닫힌 공간이냐 아니면 열리고 연결된 공간이냐라는 건 굉장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퍼블릭이 3분의 2 이상은 차지하는데요. 여기는 70-80%가 배타적인 공간이에요. 닫혀서 배타적인 공간,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브라질리아 신수도나 이런 걸 보고도 와 이거 멋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적에 보면 최악의 사례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가운데 이런 녹지 멋있어 보이겠지만 전혀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는, 이게 지금 한 300m가 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다닐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뭘 쓰는 공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연 지역으로 보존된 땅도 아니에요. 그냥 파헤친 땅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멀리서 쳐다볼 때, 지나가는 사람이 구경할 때 괜찮아 보인다라는 공간이지 전혀 쓸모가 없는 난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걸어 다니거나 쓰거나 하는 전혀 그런 인간적 척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저기 멀리서 사진으로 액자에 걸어놨을 때 그럴 때 보이는 거라, 이런 근대 계획은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게 현대 도시 계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되는 게, 야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특히 이제 멀리서 보면 이 코펜하겐 구시가지인데 너무 지루해 보이고 이게 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애들도 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게 발전이고 좋은 모습이냐. 이런데 이런 모습일 거냐, 이런데 뭐 이런 모습일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미시적으로 내려오면 휴먼 스케일에 맞아야 이게 옷이 맞는 거예요. 뭐 크거나 짧거나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살기가 편해야지 애도 키우고 생활도 하고 가족도 꾸리는 건데, 이게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나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예술인 마을 막 이러는데 마을자라는 게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면 아까 보신 이제 근린처럼 생활의 단위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주택들이죠. 주택들. 이런 것도 사실은 주택들이 있지 여기서 일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공간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폐쇄가 되면 늘 국가나 도시나 망했어요. 로마가 이제 멸망한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뭐냐면, 이게 로마가 이제 3세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각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내 거야. 옛날에는 연결과 이런 것이 핵심이었다면 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내 걸로 하면서 이게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서 쇠락한 이유라고 뽑는 게 또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기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사회가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조감도들을 하지만 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얀겔이라고 또 이쪽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 조감도에 이제 이렇게 막 멋있게 칠하고 색깔 칠하고 사람 막 꽂아 넣어서 뭐 있을 것 같이 하지만 공간 생긴 걸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 사람도 안 오고 이러는 건데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또 현대 도시계획에서 또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해서 1600년대 뉴욕의 전신이죠. 뉴욕의 맨하탄 지역의 이제 전신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이 그림이 도시 쪽에서는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보통스럽진 않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에 여기가 허드슨 강이고 이드슨 강이고 이스트 강이고 뭐 이러면은 이 해변이 비어 있잖아요. 이런 데가 비어 있고. 근데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횟집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짓거나 하기가 너무 좋은 데죠. 근데 비어 있잖아요. 이거는 비우려고 노력해서 비워놓은 거예요. 여기서 합의를 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비워야 된다. 왜냐하면 같이 해야 될 공공의 공간이니까라는 건데, 아마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호텔이나 리조트, 뭐 상점, 횟집, 센터 이런 거 쫙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후진국이나 개도국을 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해변에, 뭐 강변에 쫙 막아가지고. 근데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넘어오면서 거기서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중세를 지나오면서 도시가 저런 모습이 되면, 그런 거 없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저런 공간들을 잡고 유지를 해야
다 같이 잘 산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격차가 심해지거나 사회적 와해가 되고 결국은 망한다라는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본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도 이게 성당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많이 나오죠. 뭐 유명한 상도 받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성당을 단위라고 만들어놨는지 아니라는지는 뭐 어떡하라는 건지 잘 모르죠. 이거는 그냥 이것만 있죠. 이것도 이게 이제 그 거대 건축 콤플렉스의 가장 큰 예시로 등장하는 필리핀에서 만든 거죠. 어마어마한 걸 만들고 뭐 이런 걸 만들고 막 이쁜 사진, 좋은 사진 많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많은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뭐 크게 지을 수 있고 하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막 보여주고 막 사진 찍고 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했느냐? 뭐 모르겠어요. 소수의 누군가를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또는 사진을 위해서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뭐냐라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계속 제기됐던 게 이제 문제였고요. 마지막으로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를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로슬링이 이제 사진을 해놨는데 레벨 1, 2, 3, 4 이제 그 이상 해놨는데 여기 계시니까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기억하실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살았었고요. 70년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걸치고 80년대 이후가 좀 이 정도 걸치고 그 이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얘기냐면 70년도에 나온 이제 선전입니다. 그래서 식빵 하나 먹으면 2,300칼로리다. 그래서 광고 문구가 너도 살찔 수 있다. 이게 광고 문구였어요. 너도 살찔 수 있다. 이거 쌀밥보다 4공기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다. 이 과자 하나 먹으면. 이게 광고였어요. 왜? 못 먹고 살 때니까. 저희가 필수 영양이라고 하는 열량을 충족한 게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절대 기아 상태였었기 때문에 너도 살찔 수 있다. 근데 이 70년대 미국에서 당장 시작한 게 다이어트 코크가 생각이 나요. 제로 칼로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006년도 이만부 시대에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로 했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뭐 중반 이후에 계신 분들을 하고 얘기한다면,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70년대 우리나라 사람하고 70년대 미국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안 통하겠죠. 야, 칼로리가 없는 걸 왜 마셔? 그걸 돈 주고 사? 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고, 여기는 2,000칼로리? 얘 미친 거 아니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워낙 과정이 다르고 지금 살고 있는 패턴이 다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만큼 뭐 다른 행성에서 왔을 정도로 지금 태어난 세대는 기본이 3만 불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12달 음악을 해도 일단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안 돼요. 어떻게든. 적어도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른 두 행성에서 만난 거고,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국토 도시 주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걸 위해서 만드는 거지, 70년대 이랬어라는 기준과 그 사고가 나오는 순간 에러가 나게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000칼로리짜리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져요. 좀 줄여서 1,000칼로리? 근데 지금은 1,000칼로리도 안 돼요. 10칼로리만 돼도 뜨악뜨악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가 되는 것들을 과거의 경험으로 유추해서 연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새로운 걸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새로운 패러다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건설은 너무나 특별하다. 그걸 이제 스스로도 또는 그리고 세상에도 사회와 소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넓혀 나가는 발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말까 우리 공적 공간의 삶의 어떤 기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만들어진 거는 별일 없으면 최소 50년에서 100년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걸 다 고민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일단 3만 불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양, 저비용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상상의 바깥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그냥 늘리면 되거든요. 있던 거를 하나를 두 개를 세 개 하면 되는 건데 질은 이거 말고 다른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준을 이제 다른 걸로 비약시켜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로 바꿔야 되는, 열량 섭취가 아니라 비만이 걱정인 걸로 바뀌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또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미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적 척도를 다시 되게 중요시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이나 돈이 좋아져서 더 큰 걸 지어지면 그걸 더 큰 걸 지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사람한테, 사회에, 자연에, 미래에 어떤 발전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놓치면 그냥 크기만 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프로젝트는 99.99%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이 약간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열량을 만들 수 있죠. 저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빵도 엄청 사 먹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빵을 엄청 사 먹으면 성인병이 걸리겠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방향성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건설 뭐 주어지고 하면 시장에 맞춰서 한다, 이런 건 그건 뭐 기본적인 거고 뭐 기술적인 거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뭐 ESG라고 하지만 이제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떤 식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연결을 시키는 것들을, 그를 또 남이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리드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갖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과 연결성,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국토, 도시, 주거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이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보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우리가 건설 산업이 시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 의식을 갖춰서 그냥 다 내 장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외부에 끼치는 많은 영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더 가지면서 사회와의 어떤 발전적인 가치와 이렇게 합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